안녕하세요. 오늘은 146쪽부터 시왕 아니고요. 시왕이 공식 명칭이에요. 방위 얘기할 때도 사방, 팔방, 상하를 합치면 십방 아니고요. 시방. 그렇게 해서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관이 정착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염라대왕이 쉽게 날로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내수적인 것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은 버텨요.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좀 버텨. 그리고 내수가 없는데도 결국 우리가 이기고 상대방을 손털게 한 것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KFC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미 못 보고 있는데, 뭐 적자네 어쩌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닭을 튀겨 먹는다는 생각을 우리 전통에는 없었는데, 우리는 그냥 백숙 끓여 먹는 전통이었잖아요. 근데 튀겨 먹더니 뭘 발라 먹고 뭘 그러더니 결국은 원래 튀겨 먹는 놈들이 그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지. 닭 튀기는 할아버지, 그 지팡이 갖고 튀기니까 그럼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내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의 어떠한 대응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커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약간 성장해가는 쪽이고, 그런데 전혀 내부 쪽에 마땅한 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들어와서 코스트코나 안 그러면 뭐 니케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그게 뭐 대응할 만한 마땅한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빨리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후세계관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땅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존재하다가 인도에서 조금 발전된 게 들어오니까 그쪽에 싹 잡아 먹히게 되면서 시황 구조가 만들어졌다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등대왕 같은 경우는 염라대왕의 번역을 하더라.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두 탕을 띈다더라. 그리고 염라대왕이 왜 다섯 번째냐? 중간에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과를 한다. 육도 중간 아닙니까? 짝수는 안 쳐줍니다. 전통적으로 홀수 쳐줍니다. 홀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해드렸었어요. 모든 명절은 홀수가 겹치는 게 명절이고 짝수가 겹치는 거는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은 있어도 2월 2일, 4월 4일 뭐 이런 건 없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이네. 현충일.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짝수가 겹치는 거는 명절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들어서 어떻게 뭐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얘기도 해드렸어. 최대 맥시멈 9까지가 최고고 9 넘어는 안 쳐준다. 그래서 11월 11일은 없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11일이 굉장히 큰 명절이거든요. 쌍십절이라고. 쌍십절. 굉장히 큰 명절인데 그건 손문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의 중국을 만드는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걸 기념하는 거지 전통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홀수 중심이라더라. 이렇게. 그래서 염라대왕이 중간에서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유교적인 의례랑 겹쳐서, 그러니까는 시왕으로 이렇게 어벤져스가 된 거지. 사후세계 어벤져스가 결속이 된 거지. 예, 그게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천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천성. 사천짬뽕 하는 그 사천성. 사천성 4개의 물줄기가 흐른다 그래서 사천성이거든요. 사천성. 근데 거기가 원래 약간 오지예요. 총나라. 유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지고 자연경관 이런 거는 좋습니다.
강원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살기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고 사람이 살기 안 좋은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상산물이나 기온은 괜찮은데 약간 산지라서 그런가? 뭐 좀 왜 사람 인구수가 안 늘어요 그쪽이. 생각보다 인구수가 적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조조는 아니 유비는 아무리 잘해도 조조를 이길 수 없다. 그 인구수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한테 맨날 저렇게 약간 기분 나쁜 소리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우리보다 잘 살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떡대가 커서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는 35,000이고 걔네는 만이니까 3분의 1 토막인데 어디다 이게 어디다 대고 그러고 싶지만 떡대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천성 쪽에 그렇게 자연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지금 보면 아름답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약간 험하고 그러면 주술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동네마다 분절되어 있으면서 주술성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주술성이 강한 지역이 사천과 더불어서 또 한 데가 있죠. 그 사천에 조금 더 옆에서 위로 올라가면 티벳입니다. 티벳. 그래서 티벳도 주술성이 굉장히 강력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10명의 어벤져스가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 그 1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제 77, 49일 7번에 걸쳐서 제를 한다더라. 그래서 77에 49 돌아가시고 나면 49일 동안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러면 3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게 요 146쪽에 보시면 한 번은 백제, 그 다음에 한 번은 1년 소상, 기년상, 그 다음에 한 번은 3년상, 탈상.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동아시아에서 꼽는 거는 만으로 꼽지 않습니다. 그냥 날수 이런 식으로 꼽아요. 만으로 꼽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3일장 하면 만 3일이 아니고 어떤 때는 야 이거 3일 너무 짧은데 어른이 너무 밤에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난리 나죠. 시작하자마자 이틀차야.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4일장이나 5일장을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문상을 갈 수가 없어. 이게 시작하자마자 끝나.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3일째는 새벽에 나가잖아. 이게 또 저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혹시 뭐 장시까지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든데. 근데 소금 먹은 놈이 물 킨다고 평소에 이제 많이 먹으면 그리고 본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이 먹었거나 오래 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들었거나 좀 먹었거나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딱 그거예요. 그러면 못한다고 못합니다. 못한다고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될 건데, 집에 들렀다 갈게요. 이러면, 또 집에 갈게. 그 다음에 또 뭐 매장 한다고 산에 막 기어 올라가요. 또 어떤 데는 화장을 했는데 막 산에 가는데, 나 그거 자빠질 뻔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로운 스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새벽부터 출발해 진짜. 그래 발인제하고 뭐 노제해요 뭐 저거 또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산에 가면 또 뭐 산신제를 해야 된다는 동 또 뭐 하면 또 많아 뭐가. 네. 그렇게 해서 나가니까 이제 문상이 쉽지가 않죠 실제로. 그런 경우들 뭐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만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그냥 1년이 순식간에 1년이죠. 우리 나이 먹을 때도 그렇잖아. 애들 나이 칠 때도.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꼬마애 이래갖고 몇 살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뭐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도 있죠. 36개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일 소상 대상, 100일 1년 3년 이렇게 해서 탈상. 그리고 그 3년 정도라고 하는 것은 유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께 은혜를 갚는 기간이에요. 그거는 제가 정했냐? 아니요. 그거는 중국 전통 문화입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논어에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생과 사의 을에는 겹쳐져 있다. 그래서 태어나면 생일이 있고 돌아가시면 그 기일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생일과 마찬가지로 전날 아니고 당일이다. 당일이다. 그리고 100일 지나면 100일 사진 찍듯이 여기도 100일째를 한번 한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돌이 있고 3년이 하면 근데 3년은 탄생을에는 3년이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논어나 이런 데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 염유가 굳이 3년상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죠. 1년이면 해곡식이 나오니까 한번 바뀌니까 그냥 1년만 하시죠. 해도 어떨까요? 그랬더니 1년만 해서 너는 고기 반찬을 먹고 공자 참 그 재밌는 사람인데 고기 반찬을 먹고 1년이 지나고 나서 고기 반찬 먹고 비단 옷을 입으면 배부르고 따숩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나가고 나서 저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이제 뒷담화를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원래 그런 재밌는 분이에요. 부처님은 약간 재미가 없는 캐릭터고 공자는 이 격정적인 캐릭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부처님보다 공자가 더 재밌다라는 생각은 해.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도 부모한테 한 3년 정도는 보살핌을 받아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미숙아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살펴 줘야 돼요. 일반 동물하고 다르죠. 우리가 다 갖추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애들은 조금만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움직이는데 우리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돼야 독립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부모가 3년을 해준 것에 맞추어서 보온을 해주는 건데 돌아가셨을 때 3년을 갚아주는 건데 쟤는 1년 만에 저렇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참 사람이 덜 됐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합리성을 쫓을 거냐, 안 그러면 은혜를 생각할 거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논점 자체가. 지금 오늘날에서 보면 공자는 꼰대다. 3년은 개뿔 무슨 1년도 과하구만. 누가 1년 동안 그걸 하겠어.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3년 정도가 지나야 아이가 성장해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3년 그 받은 것을 되돌려 준다라고 해서 3년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생과 죽음은 거울처럼 이렇게 서로 맛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시왕 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77에 49일까지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 뒤로는 100일째, 1년째, 그 다음에 3년, 탈상까지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결합된 이종 교배 양식이 이 시황 구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얘기하면 사실 49일이 끝나면 윤회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유교의 3년상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더해진 거죠.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한종교에만 기도 안 하고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 뭐 이러면서 뭐 아무나 걸려라. 일단 나는 해결만 되면 되고 일단 걸리면 하면 되는 거야. 나는 해결이 됐으면 됐지. 일단 광폭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교하고 불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에서 그러니까 유교가 독립적인 사후세계관과 재래 구조를 완비했으면 불교가 치고 들어갈 데가 없는데 이 부분이 약간 느슨하니까 불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된 상태에서 빼내기도 좀 애매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49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이기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쁘신 분은 사실 3일 만에 3일 그
장례 기간에 못 갈 수도 있어. 근데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나 이번에 저 초상 났다 그래서 갔는데 아들이 분명히 미국에 있다 했거든. 나보다 빨리 왔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러니 92세에 돌아가셔서 그런 걸 물어봐도 될 정도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뭘 얘기하기도 힘들어. 분위기가 쎄한데 뭘. 근데 92세에 돌아가시면 조금 약간 이렇게 초상집 분위기가 약간 달라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속칭 말하는 약간 호상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막 울고 이런 분도 거의 없고 상주가 맞절하다가 어휴 허리야 이러면서 일어나고 이렇게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너무 오래 사시면 아들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요즘 들어서 나온 풍속이지. 예전에는 다 돌아가시면 안타깝고 이랬는데 지금은 막 연세 드시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약간 상황이 달라지지.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나 되게 재밌는 얘기 들었네. 한국 회사들은 비행기표를 사놓는다네. 미리. 좀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공항으로 쏴버린대. 그러니까 비행기 끊고 발권하고 이러면 이게 올 수가 없어. 3일장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항으로 가서 타고 끝내버렸대. 그래서 야 그렇구나. 서울에서 내려간 나보다 빠르구나.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나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못 올 줄 알았어. 그걸 내 상식으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놓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붙이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뭐 무슨 사건들이 있어서 사실 3일장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49일을 둔다는 게 이게 중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추모 기간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3일장에 못 오신 분들이 나중에 49일 때도 오실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실 약간 근신하는 생각은 다 있게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연세가 될수록 부모님 생각이 새록새록 난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 생각이 잘 안 난다. 그럼 젊은 겁니다. 젊었을 때는 언제 부모님 생각이 나냐면 쉴 때. 저걸 어떻게 좀 털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젊은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젊은 겁니다. 그 한 20대까지 그 정도 생각.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가끔 부모님이 생각이 나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대입을 해보는 경우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들 같은 거 내가 이제 키우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이런 상황에서 좀 머리가 아팠겠다. 나도 비슷한 약간 이상한 짓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거는 부모님이 그리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대입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거 말고 거기서 더 삭으면 불현듯 생각납니다. 불현듯. 갑자기 보고 싶고. 반갑다 친구야가 아니고 갑자기 효자가 된 듯한 내가 효녀인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체력이 떨어지니까 옛날에 좋았던 때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새록새록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좋았던 리즈 시절이 생각나면서 부모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른들 보면 부모님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신 분 사진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쓰다듬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시골에 가면 개인적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섬뜩. 아니 그게 우리 할아버지면 그나마 나은데
남의 집에 갔는데 그러고 있으면 이게 뭔가 아니 저는 그랬었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셔? 지금 부모님 생각이 나야 될 정도인데 나는 나지 않는다. 치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해진 거.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부모님을 털어야겠다가 제일 젊은 거. 제일 젊은 거. 그 다음에 자꾸 대입해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생각나는 거. 그나마도 생각 안 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만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도 생각이 안 나. 이제 무념무상의 단계에 이르러서 그렇게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동안 그 중간 단계의 추모 기간을 가지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아. 누군가 죽으면 잊혀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기할 때 그런 쓸데없는 얘기도 하잖아. 죽은 놈만 불쌍하다. 그리고 무슨 사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난자리도 난자리 나름입니다. 금방 잊혀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진짜.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그래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조금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꼭 뭐 49제를 절에서 안 하더라도 그 추모 기간을 가지고 내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 그게 그 부모님을 추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군가 한 명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참 묘한 게 여러분도 비슷한 게 있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환자실에서 숨 붙어 있는 거하고 돌아가신 거하고 달라요. 어차피 말씀을 못해. 달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군대 갔을 때하고 자식이 군대 갔을 때하고 죽었을 때하고 달라. 어차피 잘 못 보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확 다르죠. 그게 죽은 거하고 어떻게 군대 간 걸 비교를 해. 군대 간 거는 몇 년, 한 2년 못 보더라도 돌아오는 거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유학 가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 잘 풀려서 쫙 잘 돼. 그러면 뭐 한 열흘에 한 번 전화하고 이게 다예요. 얘가 오냐? 안 와. 안 와. 바쁘대. 그리고 뭐 내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내가 아들이 뭐 보스턴에 사는데 가가지고 구경을 좀 시켜달라고 그러겠어. 그랬다가 진짜 집에 갇혀 있는다. 현대판 고려장 된다. 그런 희망을 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러지 마시고 저 패키지 상품에 미국 동부 가는 거 있으니까 꼭 가고 끝에 비자 한 일주일 늦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들 집에 들렸다 오시라고. 아들이 절대 구경시켜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제 출근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무문관, 불교식으로 말하면 혼자서 미국에서 정진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이게 이런 건가? 그리고 나가면 무섭고 말도 안 통하고 등치도 크고 이게 뭔가 물론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쌍방인데 내가 더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전화를 하는 거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천지 차이죠. 그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어떻게 난자리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메꾸는 게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이냐. 그 부분을 잘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그게 무의식적인 손상이 존재하면서 계속 스트레스거리로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뭐 1년씩 3년씩 이건 좀 요즘 세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물론 뭐 유교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3년을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유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49일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매몰되라는 뜻이 아니고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어른을 그렇게 잘 정리해서 나도 정리가 되고 어른을 잘 보내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것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장보살 기도의 공덕, 지장보살은 대부분 천도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조상을 조금 안 좋은 데 있으면 빼는 거, 그러니까 그 주호미 씨 그 신과 함께 그 만화에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면 지장보살을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그려놨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론 그런 안 좋은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장보살이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왜? 나를 만났잖아. 살았을 때 나를 만났잖아. 하지마.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옛날 방식. 자꾸 그러면 지장보살한테 보낸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로펌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한테 김현장이 뭔 필요가 있어. 어쩌라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뭐 변호사나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의사는 필요하지. 의사는 언젠가는 필요한데 변호사는 뭐 이상하게 뭐 속이고 이런 거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별로.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인기 있는 겁니다. 지장보살은 약간 보험과고 보통 때 우리가 살 때에는 관세음보살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먹어주는 거죠. 현세적인 거. 내 일이 지금 풀려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들이 건강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만 하고 되는 건 없고 그게 쩌리의 인생이거든. 그게 쩌리의 인생.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되는 건 없고 건강도 없고 그건 이제 뭐냐면 쩌쩌리로 가는 거. 쩌쩌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잖아. 죽음을 극복하는 법, 병을 이기는 법 있죠. 죽음이죠. 죽은 놈은 다시 안 죽어. 죽은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 이거 참. 그래서 철학적으로 죽음을 긍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진짜 철학과 종교에서 엄청난 사실은 논점이에요, 논점. 논점. 그래서 현세적으로는 147쪽에 보시면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은 사후와 관련이 되고 그리고 진짜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보려불화나 이런 데 보면 관음지장 병립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나란히 이렇게 두 분이서 서 있어. 원래는 이중으로 2단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어. 2단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관음지장 병립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불사를 하면 그런 분을 한번 좀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3과 4, 5 세계에서 양수겹장으로 내가 다 하겠다. 일종의 출장 입상이지. 출장 입상. 나가면 대장군, 들어오면 재상. 중국식으로 조금 더 고등하게 표현하면 내성외왕이라고 합니다. 안쪽으로는 성인, 밖으로는 임금. 양수겹장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성군이라고 해요. 줄이면 성군, 성스러운 군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 양쪽에서 전방위로 문제 생기면 지장보살, 보통 때 해결하는 거는 관세음보살. 팀 좋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불화를 보면서, 고려 불화를 보면서 약간 생각을 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협동 과정인데, 대학원으로 얘기하면 협동 과정인데, 제가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협동 과정 치고 제대로 되는 걸 못 봤거든. 이게 서로 미루더라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랑 똑같아. 누가 화살 맞았는데, 그거 이제 외과에 갔대잖아. 화살을 맞았으니까. 그랬더니 가위로다가 딱 잘라주고 내과로 가세요 라고 했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림이 있어요. 내가 그 그림을 처음 보고 세상에 이런 그림이 있나 싶었거든. 그게 아미타지장병립도예요. 아미타지장병립도. 그러니까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지장보살이 마치 결혼식 사진처럼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거예요. 나 그거 처음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도대체 지장보살이 얼마나 세면, 보통은 부처님보다 작거든요. 사이즈를 작게 그리거든요. 보살은. 일반 사람은 더 작고, 그걸 이제 그거를 전문적인 말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주대종소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공 센 거는 크게, 주대종소. 그러니까는 좀 부속적이고 좀 찌리하면 쩌리는 작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림상으로만 딱 봐도 누가 메인인지 딱 보여. 그림도 그렇고 이런 불상 만들어놨을 때도 다 그래요. 그럼 부처님은, 앉아 계신 부처님이 서 있는 보살님보다 커. 이해가 됩니까? 그거 신체 비례가 안 맞는 거잖아요. 당연히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좀 아닐 수도 있더라. 제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보살님들이 와서 이렇게 뒤에 사진 찍는데 섰는데 비슷해. 개인적으로 좀 슬픕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의자에 앉으니까 그렇지,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된다는 게 가능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왜곡된 표현을 해서 누가 더 센 인물이고 중심 인물이고 주인공인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뒤에 탱화를 봐봐. 탱화를 보시면 가운데 앉아 계신 부처님이나 서 있는 보살님의 사이즈가 비슷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목이 안 돌아가서 무리하게 돌리다가 또 다시 안 돌아오는 수가 있어서 다 그렇게 돼 있어. 내가 불화책을 쓴 사람이에요. 내가 불화책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미술 전공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미술사와 미술을 둘 다 박사학위를 가진 유일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근데 아미타지장 병립도는 왜 놀랍냐면 키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지장보살이 고려 말에 엄청난 어떤 특정 집단에서, 그게 일반적일 거라는 절대 생각 안 해요. 특정 집단에서 엄청나게 유행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고려 말에 도대체 뭔 일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진사대부의 등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교적인 것들이 좀씩 강화되면서, 그러면 재래의식이 강화되고, 그때는 불교 물이 안 빠졌을 때니까, 그러면 지장보살이 1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유교가 단독으로 힘을 완전히 가지게 되면 지장보살을 배제하겠죠. 그러면 우리 사당이나 제실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 규모로 종교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지장보살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같이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지장보살님이 빼주고 훅 갈 때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점이
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살았을 때도 좋고 죽어서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라면 아미타보살, 아미타 부처님하고 지장보살이 같이 있는 거는 갈 때 문제없이 문제없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림들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되게 참 좋은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 우리도 홀수에 익숙해가지고 이게 두 분이 이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요.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세 분, 독존, 삼존, 오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시선이 딱 모이게. 그런데 두 분이 있으면 시선 처리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한 군데로 초점이 안 모인다고. 그래서 약간 생경하긴 한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려볼까 싶어요. 한번 해볼까 싶어. 그래서 지장보살을 잘 모시면 사후보험 있죠. 여러분도 그런 거 드셨어요? 이제 그거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실비보험. 실비보험. 미리 조금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 일찍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도 누가 들으라 하던데 그 나이 먹으면 못 든다 이러길래 나이 먹으면 죽죠 뭐 내가 이랬는데 저는 제가 농담 삼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죽음에 대한 공부가 다른 사람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모르겠다. 나 사는 게 지겨워. 그리고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사는 게 무료하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도전하게 됐다. 무료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까미의 이방인을 봤을 때 이방인은 다 제목 들어봤는데 읽어본 사람 별로 없다. 되게 재밌어. 그치? 근데 거기 보면 그 총으로 쏴 죽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총으로 딱 죽이는데 난 총으로 죽였어요 사람을. 이유도 없어. 그냥 죽였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잡혀가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물어보는 거야. 너 왜 죽였어? 그랬더니 진짜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나 그래 땡겼어. 이렇게 얘기해. 이게 무슨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과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태양이 눈부셔서 그냥 짜증이 나서 땡겼어. 이거거든. 나 그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왜 이게 이해가 되지? 이거 이해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납득이 되지? 이게 약간 무료해. 우리 좀 그런 병이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두 종류의 행동 방식이 나와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해져 가지고 깔아앉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새로운 걸 끊임없이 벌려. 끊임없이 벌리면서 재미가 없으니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언제나 제 주변 스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제일 재밌게 산다. 우리는 죽을까? 우리는 죽을까? 이렇게 절에서 개하고 목탁 치고 있는데 개 한 마리 키우면서 목탁 치고 있는데 그런 절 시골에 가면 많아. 신도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초하루에 동네 할머니 5분 오셨네요. 있어. 시골절에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뭘 법문을 해야 되나 이러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해도 연세 많이 드신 분은 귀를 막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그래요. 아주 어린 사람, 그 다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가지고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준비해온 답이 나와.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있었어. 한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어른이 뭐라고 봤냐면, 근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게 순접 같은데 전혀 엉뚱한 얘기로 가. 그러니까 제가 막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아요. 근계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흐름이 바뀌었나? 왜 나만 느끼나? 당신은 너무 자연스럽게 근계가 치트키더라고. 만능 이게 프리패스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근계 이러면서 딱 하면 이게 이거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지장보살님을 평상시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비보험을 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올바로 산 사람에게 지장보살님은 필요가 없다. 그리고 49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산 사람한테는 추모만 하면 되지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절에서 자꾸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절에는 원래는 제사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이제 본사 교무기 때문에 사실은 본사 큰 스님들, 큰 어른 스님들 그런 달해제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시간 없으면요, 그냥 죽비 3번 치고 절 3번 하고 끝내버려요. 의식 자체를 다 생략해 버린다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추모례니까 그래요. 그게 밖으로 제자 제예요. 그러니까 추모기 때문에 추모는 시간을 길게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돼. 제사 같은 경우는 그게 밥도 놔야 되고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사실 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절에서도 그런 밥이나 이런 거 다 차려놨던데요. 49제 때 이런 데 보면 다 차려놨던데요. 유교랑 많이 섞여 있어서. 하지만 그 본질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밥집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줘. 믹스커피 같은 거 이렇게 타먹게 해줘. 그리고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커피집이야. 그런데 요기할 거를 같이 팔어. 빵 같은 거를. 비슷한 아닙니까? 하나는 밥집이고 하나는 차집입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먹을 거를 다 파는데요? 옆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옆집이라서. 하지만 분명히 품목이 다를 겁니다. 이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허가 받은 사항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149쪽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장보살에게 조상을 천도시키면, 의지해서 천도시키면 지장보살 본원경에 언제나 그렇게 나와요. 7분의 1만 조상에게 가고 7분의 6은 이 7분의 룰이라고 하는 건 7의 룰이라고 하는 건 7. 그건 인도적인 겁니다. 77에 49 하듯이. 그래서 7 단위가 나오는 거는 인도적인 문화고, 그리고 7분의 1만 조상에게 가고 7분의 6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모시면 후손이 발복한다. 이런 식의 비슷한 룰이 사실은 지장신앙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를 얘기할 때 저는 하이데커의 행복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독일 분이에요. 독일 철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쪽 같이 다 하던 분인데, 그분은 죽음을 보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기시키는 행복론이에요. 내가 죽을 수 있다. 곧 죽는다. 나 시한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복론을 전개하거든요. 죽음을 환기하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일 죽는다, 내가 한 달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잔인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시한부야. 6개월 남았어. 그러면 동생이 내 돈 떼어먹고 튀다가 왔어. 그러면
에라이 씨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가지. 야 이놈의 새끼야 그거 왜 안 갖고 왔어? 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 제가 전에 그 이야기 하나 들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다큐가 아니고 그 외신에 나오는 얘기였었는데 그 사람이 나이 먹고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암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그러니까 전 재산을 털었어. 아니, 지금 1년밖에 못 산다는데 시한부 걸리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은 움직이고 절반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1년짜리 맞으면 6개월은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죽겠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급매하고 그리고 세계 여행을 떠났어. 세계 일주는. 나 쓰고 죽는다 말이야. 아, 좋지. 그 자기 뭐 직업이고 뭐 다 때려치고 직진으로 갔다는 거야. 돈 다 쓰고 안 죽어요. 안 죽고 몸이 멀쩡해. 아,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오진입니다. 야, 근데 그 사람 진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은 안 걸리겠다 그랬거든. 딱 듣는 순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이제 손해배상을 뭐 청구를 하고 뭐 소송을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덕분에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했습니다. 나는 후회는 없습니다. 내가 돈을 날리긴 날렸는데 진짜 내가 할 만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놈이 암 걸리겠냐. 야, 이렇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게 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을 반조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이 매몰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처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대.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긍정적 행복론을 전개하겠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보통 뭐 전화가 온다거나 이러면 자식 입장에서는 다 바빠. 자식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전화를 했는데 바쁘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너한테 크게 관심이 없고 네가 1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진짜 센 놈한테 전화 오면 모든 게 다 바뀐다. 아니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화 오면 다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전화하면 제가 부득이하게 딱 받으면 내가 이제 기차 같은 걸 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저도 이제 거기서 전화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 기차 다음에 이렇게 딱 끊거든. 센 사람이잖아. 복도로 나가지. 복도로 불이 나게 튀어나가지. 그걸 그게 뭔 헛소리야. 그럴 것 같지 않아요? 100% 그래요. 100%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전화 오면 뭐 바쁘다 어쩌다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 아니면 부모님이 1년밖에 못 사신다. 그러면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은 누구인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들을 환기해 보게 돼요. 그게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면 지금같이 노년이 길어진 세상 속에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조건 속에서의 최대한의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찾아 나가야 돼요. 답이 있느냐? 답이 마땅히 없었어.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참 잘 나갔고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그때 리즈 시절을 생각한다고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복 코드다. 그래서 지장보살, 뭐 지장의 절에 이런 거 만들면 자꾸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갈참인가? 이게 지금 정신적 경로당인가? 아니면 요양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터놓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구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노년에 행복한 걸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원 없이 사는 거라고 하는 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아마 저하고 약간 다른 점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올린다면 저는 진짜 제가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해보고 살았어요. 크게 좋은 거는 못 해봤어도, 그러니까는 뭐 유럽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 가봤어. 물론 탁자 한 칸에 10시간씩 껴서 갔어. 그러면 내가 잠깐 잠든 사이에 밥 지나갈까봐 눈깔 뜨고 있고 밥 먹고 잤어. 그래도 나 가봤어. 그 밥 시간 되면 그 비에 이런 거 있어요. 맨 뒤에 타면 차라리 다행인데 그 앞쪽에 타면 이렇게 이제 커튼이 쳐지잖아. 그쪽은 별세계요. 자빠져가지고 벨 누르면 밥을 줘. 우리는 눈 이렇게 딱, 자면 안 된다, 자면 안 된다, 먹고 자야 된다, 나 지금 먹고 자야 된다, 이래 해야 되고, 그리고 음료수라도 한 잔 더 마시려면, 주었을 때 한번 빨리 마시고, 한 잔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의 추접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가봤어! 가봤으면 됐지. 부자의 에펠탑과 가난한 자의 에펠탑에 차이가 있어? 그건 뭐 쥐 거야? 쥐도 한번 올라가 봤고 나도 한번 올라가 봤지. 쥐는 뭐 거기 꼭대기에 살 거야? 그 뭐 무슨 뭐 펜트하우스야? 그래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그 옵션으로 몇십 유로 내면 세느강 야간 투어 에펠탑 발광하는 거 보여주잖아. 에펠탑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다. 그런 거 보셨지? 그럼 됐지 뭐. 그래서 기본은 다 해봤어. 좋게 해봤냐? 그걸 왜 따져? 해봤으면 됐지. 해봤으면 됐지. 여러분 저보다 더 좋은 것도 해봤잖아. 결혼해봤잖아. 좋게 됐느냐? 그걸 왜 따져? 해봤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왜 그걸 자꾸 따져? 자꾸 따져.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머리숱이 줄어들고 이렇게 자꾸 빠져도 내가 너보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살아. 웃지 마. 내가 더 많아. 나 잘라서 그렇다. 나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지장보살 이야기, 그리고 지장보살 기도법은 맨 뒤에 보시면 150쪽 보시면 나무 남방화주 지장보살이 지장 16경에 보면 남쪽에서 와요. 남쪽에서 온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남방화주야. 그래서 남방화주.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오대산에 보면 남쪽이 지장보살이에요. 남대 지장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사람도 알고 있었어. 근데 애석하게도 요즘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 그래서 왜 남방화주지? 남쪽에서 와서 이렇게 해줘. 네. 유명교주는 유명한 교주인가? 사후세계의 짱 이런 뜻이에요. 유명이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갈 때요. 조금 갈 때 약간 어두운 세계. 약간 어두운 세계. 극하고 어두운 세계. 흑백의 세계. 대원본존이라고 하는 거는 큰 원을 가진 그 큰 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지장보살 처음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어요. 전 세계의 어떤 종교도 지옥을 피하라는 말은 있지만 내가 먼저 지옥에 가서 너네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다. 그리고 그 종교가 불교인데 그게 바로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이야말로 위대한 서원의 최고라는 의미로 대원본존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장보살에게는 또 어떤 속성이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의 중간 공백 상태의 리더, 라고 하는 무불시대의 교주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무불시대. 부처님이 안 계신 유고 상황에서의 책임자. 이래서 지장보살 때문에 미륵보살이 늦게 오는구나. 미륵이 오면 지장의 위치가 낮아지잖아. 개그를 해도 재미도 없고 그냥 안 한다. 그만해. 안 할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수보살 이야기. 문수보살. 이게 공부하면 또 문수 아니겠어요? 여러분 공부 좋아하셔요? 여러분은 이제 문수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문수보살이 젊었을 때는 공부, 그 다음에 좀 컸을 때는 승진, 합격 이런 쪽 관련되고 연세 드셨을 때는 치매 예방. 개인적으로는 저는 문수보살 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문수보살의 특징이 동안, 문수 동자잖아, 동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물론 뭐 동안이에요. 여러분들을 동안으로 보는 나는 노안.